자, 그러면 들리는 걸로 알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매주 월요일 날 8시에 지난주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 뭐 짧게는 30분 하고 3, 40분 정도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번 제 김기수 주식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아침 무료 카톡방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미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시장은 박스권이다. 미국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지수의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그죠? 뭐 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상승폭 부분에 있어서 조정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조정 흐름의 가두리를 딱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경기 부양이니 뭐니 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든 뭐 하든 이번 주는 여하튼 옵션 만기고, 그죠? 그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에 놓여져 있고, 그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죠? 뭐 이 상해 종합도 뭐 미리 떨어져서 지난 1월 말에 긴축에 대한 우려, 그죠? 춘절 앞두고 긴축을 좀 한다고 그러면서 떨어졌었던 부분, 거기서 지금 박스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만, 그죠? 대만도 우리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그죠? 앞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 니케이는 오늘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 다 이상 없는데, 그죠? 우리 시장만 이 가두리, 선물 옵션 만기에 가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번 이야기한 1월 11일 날 고점 3266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느냐 라고 하면 하나도 많이 나온 게 아니죠. 종합주가 지수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오늘 3100포인트 살짝 깨져서 3090포인트 내외에서 마감을 했지만 위에 고점 대비는 뭐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고점 대비 3% 정도 종합주가 지수가 밀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3% 정도 지금 전혀 이상이 없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어려운 종목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그죠?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포지션 흐름에 있어서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니까. 그죠? 오늘도 보면 이 환율, 그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김기수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1140원 라인 부분까지는 반등이 들어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일이 없고, 연기금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계속 물량이 나오고,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쉽게 상승하기가 어렵고, 쉽게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옵션 만기를 맞으니까 가두리를 형성한다. 그죠? 그 가두리를 형성하는 선물 흐름을 한번 보면 선물이 딱 이겁니다, 지금. 그죠? 선물 지수 포인트거든요. 그죠? 옵션 만기를 두고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계속 위아래 이렇게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야, 그리고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가 그냥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와서 푹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지수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뭐 3,000포인트 살짝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수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저 이름하고도 비슷한데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예전에 이야기한 폭라인 부분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인 거냐면 아주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자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이 상승폭이 이 상승폭과 이 상승폭이 똑같아요. 거의 그 폭에 대한 조정 부분이 이 세 달 동안 조정 보였었던 거에 1.5배 보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시장 지수니까 여기를 확 이탈을 해서 내려갈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잘 보셔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세게 떨어진 게 자동차죠. 그죠? 이 3266포인트를 돌파할 때 주력 흐름을 보였었던 대장들이 누구냐? 그게 뭐예요? 3266포인트를 찍었을 때의 대장이 LG화학. 그죠? LG화학 1월 11일 날 고점 찍고 그죠? 그 다음 삼성전자 그죠? 1월 11일 날 96,800원 고점 찍고 현대차 1월 11일 날 고점 찍고 이게 지금 이렇게 확 고점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못 간다고. 그거 벌써 이미 오래전에 3, 4주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죠? 고점 28만 9천 원에서 지금 23만 원이면 거의 5만 원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5만 원이면 20% 가까이 떨어진 건데 20% 내외 떨어진 건데 그런데 왜 종합주가 지수는 그죠? 대부분의 주도주가 20% 떨어졌고 오늘 반등 들어온 애들 그죠? 거기에 가장 낙폭이 단기적으로 심했었던 애들이 누구예요? 조선주들이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60일도 아니고 저기 120일 평선까지 갔다가 반등 들어왔고 거기에 은행주 그죠? 미국 시장의 금리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지니까 121일 평선 갔다가 반등 들어왔고 그죠?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올라가는 것도 막혔지만 그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LG화학이 여기 121일 평선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잖아. 그죠? 자동차 애플카 영향으로 오늘 떨어졌다 해도 내일 아침까지만 약세 보이면 된다.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전지나 이쪽 라인이 내일 아침 정도까지만 약세를 보이면 되는 라인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더 많이 밀릴 거냐? 아니다. 그죠? 그 공백을 누가 메꿔줬냐?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1월 4일 날 나왔고 그죠? 1월 4일 날 1월 11일 날 나왔고 1월 11일 날 나오는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신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그죠? 뭐 네이버가 2월 2일 날 고점 나왔고 카카오가 1월 26일 날 고점이 나왔고 그죠? CJ제일제당 음식료 쪽에 그죠? 1월 25일 날 고점 나왔고 거기에 새로 가미되면서 NC소프트 그죠? 이 이야기도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죠? NC소프트도 오늘 고점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3266포인트를 단박에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얘네가 올라가면서 지수의 단을 높여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조선인이 건설인이 이런 애들도 그 소외된 우리가 소위 금리가 반등 들어올 때 가치주 조금 반등 들어오는 애들 그 부분에 의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더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이런 쪽 라인이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당긴 매수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으니까 지수의 하단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뜻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응? 지금 1월 11일 날 고점 3266포인트를 찍었을 때의 주도주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있는 놈들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라는 이 지수 때는 막강한 지지라인이란 말이에요.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올라올 수는 있어도 레벨 자체, 대한민국의 레벨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종목들의 실적이다. 그죠? 종목의 실적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실적이죠. 그죠? 오늘 실적이 뭐 NC소프트는 신작 기대감, 실적도 양호하지만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실적 좋다고 했는데 실적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 상장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아. 그런데 올라왔는데 저는 뭐 NC소프트하고 카카오 게임즈의 레벨로 밸류로 비교를 하면 NC소프트가 더 싼 거예요. 가격은 하지만 그죠? 다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뿐이지.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타이틀에도 놓여져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효성첨단 제가 제일 사랑한 수소 관련주 1등 대장주였다. 그죠? 12만원, 13만원대에서 주구장창 사면서 계속 갖고 오다가 이날 갭상승 들어올 때 더 사고, 그죠? 신규 회원님들 들어왔을 때 요 21만 4천원에 더 사고 22만 3천원까지 더 사고 그리고 30만 7천원에 이익 실현했다. 그죠? 이게 좀 좋습니다. 이 회사 내용 아시죠? 탄소섬유 관련주. 그죠? 탄소섬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눈이 아실 거야. 설명 들으셔서. 근데 당기는 30만 7천원에 우리 이익 실현했어요. 또 어느 타임 잡아서 다시 들어갈 거고. 그지? 요 30만 7천원 라인에 이틀 전에 매도를 하고 들어간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효성중공업이다. 이틀 전에, 3일 전에 매도하고 들어간 부분이 여기 8만원까지 강력하게 사라.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하루 종일 8만 1,500원에 사라. 그리고 오후장에 8만 3천원 8만 3,700원까지 더 사라. 금요일날은 종목 하나 딱 매수했어요. 다른 종목은 보유관망. 미국 시장 오르든 뭐 하든 지지고 볶든 보유관망. 그리고 오늘 94,000원에서 전략 매도. (94,000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무려 노란톡 노란톡인가요? 관리자님? 제가 이거 무료 카톡하는 방에도 제가 정확하게 매도한 이후에 올려줬어요. 그때 매수했을 때도 우리 효성첨단 매도해서 효성중공업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해줬고, 매수는 단가는 이야기 안 해줬죠. 우리 회원님들 때문에. 그죠? 그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효성중공업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94,000원에 매도하면서 94,000원에 우리는 다 매도했습니다. 94,000원 거의 고점 라인에 이거 잠깐 96,500원 같이 94,000원에 다 때렸어요. 효성첨단 소재를 그냥 들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뭐 그냥 찔끔 사는 거 아니에요. 뭐 5% 사서 뭐 올라가면 하나도 신규 회원님들한테 자랑하고 이게 아니고, 신규 회원님들한테도 사라, 더 가야 된다, 저평가된 주식이다, 24만원이면 그동안 계속 사셨던 분들은 요 6개월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한번 전량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중에 30만원에 사든 28만원에 사든 25만원에 사든 다시 타이밍이 오면 살 건데, 일단 한번 때리고 이 효성첨단 소전을 이익 실현한 이후에 효성중공업으로 여기거든요. 3, 4일 여기 30만 7천원 요 라인이 왔잖아요. 딱 그때 때리고 여기 이 출발점에 딱 샀어요. 그리고 오늘 이날도 급등. 하루 쉬고 오늘 11.5%까지 올라가는데 8% 9%에서 다 때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장 흐름을 갖는 섹터 종목 부분을 매수를 했어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소재 분야에서 막강한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놓여져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회사 내용 다 이야기합니다. 미리 공부시키고, 그죠? 이 효성중공업도 그 전에, 그죠? 미리 다 공부시켰어요. 언제 이 종목을 살 수 있다. 내용 다 설명한 이후에 타이밍은 내가 잡는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공부하고 있다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장 하나도 어렵지 않다. 중기 갖고 갈 건 갖고 가고, 단기 매매할 건 매매하고, 그죠? 자산이 너무 커서 나는 들고 가고 싶다? 들고 가도 된다. 예, 후반부에 제가 매도하면서 그랬어요. 응? 우리 회원님들한테 94,000원에 매도한 분 계시고 96,000원에 매도하신 분 계실 거야. 왜냐하면 제가 94,000원부터 매도 때리면서 막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후장에 마이너스 날 거다. 오후장에 마이너스 나면 83,000원대에 사서 가도 된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때리라. 거기서 기간 조정 나온다. 그죠? 그래서 막판에 여기 83,000 요 내려올 때 조금 샀어요. 근데 우리 이제 딴 종목으로 옮겼으니까 다 매도했던 걸 다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죠? 다른 종목을 샀으니까 2만원대 종목을. 그 종목 오늘 못 올랐습니다. 그죠? 예, 못 올랐고 우리가 산 거에서 가격이 한 200~300원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하나도 하지 말아라. 내일이 엄청난 찬스다. 매수할 찬스다. 그죠? 본업 가치가 엄청난데 실적도 엄청 좋은데 미래 성장 부분을 담보해낼 수 있는 종목인데 뭘 겁내냐. 그죠? 내가 시장이 지금 죽사발나게 떨어지는 급락장도 아닌데 그 급락장이 아니다면 결국은 실적이다. 그죠? 실적이 답이다. 성장이 답이다. 그 실적이 자신 있으면 내려오면 기쁜 마음이죠. 그죠? 조금만 더 내려와라. 더 왕창 사게.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불안하니까 못 사는 거고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가 같이 밑으로 세게 내려오는 건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은 비싼 가격이라잖아요. 제가 실적 대비 너무 과대한 기대를 다 끌고 왔다고. 그러나 결국 걔도 시간이 가면 그 실적을 이루어낼 거니까 시간을 길게 보면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살아가 들어갈 타이밍인 거죠. 그죠?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죠? 적어도 매수하라면 매수를 3번, 4번, 5번씩 메시지를 보내요. 매수했냐? 매수했으면 7번 찍어라. 매도했냐? 매도했으면 1번 찍어라. 그냥 찔끔 종목 언급하고, 그죠? 올라가면 중장기는 조금 갖고 가셔도 되고 단기는 조금 매도하고 해도 되고 해서 매도한 사람은 그냥 매도한 대로 그다가 이제 이렇게 쉬다가 또 확 올라가면 봐요 더 간다 했잖아요. 이런 매매 저 안 해요. 그거는 자랑하고 보여주기식 매매다. 정말 계좌로 매매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그대로 우리 현님들한테 얘기했지만, 그죠? 효성첨단소재 307,000원에 매도하고 오늘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배 아프지요? 그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먹었는데 신규 회원님들 들어오셔서 일주일도 안 돼서 70% 넘게 먹었는데 그런데도 5,000원 올라가니까 배 아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셨잖아요. 카페에 쓰신 거, 우리 회원님들이 쓰신 내용. 샨탈기님은 중간에 팔았다가 샀다 해서 그런데 136,000원에 매수해서 오늘 307,000원에 매도했다. 그죠? 기존에 있던 회원님들. 그리고 조금 이제 김기수 주식 유튜브로 알려지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죠? 며칠 안 됐는데, 빨간불 릴리님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혼자 팔았었어.
그런데 제가 다시 사라고. 다시 사서 일주일 만에 70% 나온 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죠? 그냥, 예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추천한 종목 올라간 거 그냥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 그게 아니라 더 올라간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내가 10만 원에 샀던 걸 20만 원에, 30만 원에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냥 내 수익률 자랑하려고 10만 원에 추천해놓고 올라가면 자랑만 하고 20만 원에 살까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하죠. 그러면 팔아야지요. 그게 부담이라면.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올라갈 거라고 보면 30만 원이든 내가 처음에 10만 원으로 본 주식도 30만 원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LG화학 못 산 게 뭐예요? 삼성 SDI 못 샀던 분들은 왜예요? 그게 20만 원, 30만 원이 50만 원 되니까 비싸다고 생각하고, 60만 원 되니까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70만 원 되니까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못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 열광해서 올라가면 그때 가서 딱 잡았다가 한두 달 조정 나와서 가격 조정 나오면 못 버티고. 그게 뭐? 그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나 그 섹터, 그 종목에 대한 믿음과 산업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거예요. 전문가가 방송에서 언급한다고 사지 말아라. 그죠? 그 숱하게 추천하는 종목 여러분들 계좌에 몇십 개, 몇백 개를 만들 겁니까?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처럼 94년 대우 입사해서 인사부에 있다가 직장인으로 찔끔 점심시간에 빌딩 2층 증권사에 대우중공업 2,000원짜리 매매하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월급이 200만 원, 250만 원인데 뭐 존도 없고 강원도 촌놈이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근데 2,000원짜리 해보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상패되고, 99년에 회사 때려치고 나오면서 내가 가장 최고 좋아하는 게 뭐냐? 나는 주식이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래서 99년 4월 달에 대우 그만두고, 대우 그만두고 나와서 주식을 했고, 그죠? 그러면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10월 27일 날 892포인트 찍던 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월요일 날 전부 다 내 팔꿈치를 바깥으로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 장문의 글을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2박 3일 동안 금토일 날 컵라면 끓여가면서 그 장문의 시황을 써서 월요일 날 892포인트 저점 맞힌 사람이에요. 그분 라디오에서 다 팔아야 된다, 자산 버블이다, 그러면서 이제 망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려올 때는 꼼짝 못하다가 올라가면, 로버트 키오시키 말고 하늘꿈님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박경래인가? 그 있잖아요. 민주당 공천위원장인가 공천위원도 하고 그랬던 분, 의사.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99년 그때 인기 캡이었었어요. 그런데 라디오,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라디오 한번 찾아보세요. 라디오 내용. 주식하면 망하는 것처럼 다 떨어진 다음에 892포인트 다 내려오는 거기에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된다? 무슨 그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김기수 주식 유튜브 보시면 제가 거기 메인 타이틀에 걸어놨어요. 3월 12일, 3월 19일 날 코스피가 1439포인트로 떨어지고 코스닥이 419포인트 떨어질 때 무엇을 얘기했는지, 시장이 어떻고 글로벌 시장이 어떻고 이 버블은 리세션이 틀리다, 유형이 틀리고 대차대조필 불황하고 틀리다, 강도는 더 크지만 회복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 그 빠른 속도의 주도 흐름은 2차전지다. 그거 여러분들 검증해 보세요. 시장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어려웠을 때 어떤 시황관을 갖고 있었고 어떤 섹터를 공략하라고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거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 못 맞아요. 그러나 확률을 검증해야죠.
여러분들에게 이빨을 소리하면서 무수히 방송 나가서 추천한 수십 개의 종목 중에서 한두 개 올라가면 그거 자랑해가지고 막 1000%, 2000% 수익 났다. 그거에서 현혹된다면,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투자자의 몫이에요. 유튜브에서 이 종목 저 종목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한두 개 올라가면 그거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현혹된다면 그것 또한 투자가의 몫입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느냐, 더 많이 경험을 해서 망해서 고민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정석다운 정석, 그리고 시장과 종목 부분, 왜 내가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죠? 무슨 전문가가 점쟁입니까? 다 마치게 기본적 내용, 실적 검증, 그리고 그 속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기술적 분석,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서 해도 어려운데, 나는 뭐 계시를 받았어요. 종목 찍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주린이 생활 해봤고, 그죠? 없는 살림에 그 몇백만 원 투자해서 쫄쫄 굶고, 와이셔츠 우리 그 당시에 94년, 95년 때는 하얀 와이셔츠밖에 못 입었잖아요. 그죠? 그 와이셔츠 아침에 7시 반까지 출근하고, 저녁에 8시까지 일하고, 끝나고 나서 술 먹고, 그죠?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선배님들, 그죠? 부장님 모시고 접대 따라다니고 새벽 1시, 2시에 오면 그 하얀 와이셔츠가 시커매지는데 그거 빨 돈도 없고, 와이셔츠 많이 갖고 있을 돈도 없고, 그죠? 모가지만 살짝 헹궈가지고 그거 2번, 3번씩 입고 다니면서 그래도 어떻게 자산을 증식해 보겠다.